왜 래퍼를 데려왔냐. 강원 록 페스티벌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흥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FT 아일랜드 보시고 조금 뭐지? 했었을 텐데 사랑아리가 나와도 아마 슬램을 하실 것 같아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댓글로 하시는 분들이 안 옵니다. 워리어분들은 잘 안 와요. 잘 안 온다. 안녕하세요. 혼자 페스티벌 즐기는 브로 페스티벌러 페벌리버입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펜타포트 영상 이후로 그때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청을 했더니 또 이게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옆에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페벌리버 채널을 통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선업이라고 합니다. 근황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네네. 그때 이후 펜타포트를 직접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땠습니까? 그쵸. 펜타포트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펜타포트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놀다 오는 항상 그런 페스티벌이었고, 근데 확실히 느꼈던 거는 이제 작년 분위기에 이어서 확실히 캐주얼해진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아티스트를 내가 보러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이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다. 옛날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너 한 팀 보러 온다든가 뭐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많았어가지고 낮에는 상대적으로 한산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 뭐 낮 12시 1시부터 꽉꽉 사람들이 들어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CJ가 좀 배합하지 않을까? 약간 CJ요? 네, 뭐 지산이 사업을 접게 됐지만 페스티벌 사업이 지금 반등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조금만 더 해볼 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 그건 제 그냥 뇌피셜일 뿐이고, 특히 굿즈가 올해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 굿즈 얘기 나왔네요. 펜타 다니면서 그렇게 굿즈 부스에 줄이 길게 서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티셔츠가 또 이쁘게 나오고 다른 물품들도 꽤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좋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저번 펜타 영상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시네요. 그래도 입고 다니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안 샀는데 올해 샀다니까요? 네, 그것만 그 정도로, 봐도 펜타포트 굿즈가 올해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슬램 같은 얘기를 좀 해보면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달아주셨는데 좀 소프트해졌다 슬램도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도 약간 좀 동의를 해요. 슬램이란 거는 엄청난 그 질서와 규칙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암묵적인 어떤 룰이 암묵적인 있죠. 룰이 있죠. 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곡의 흐름에 맞춰서 이때는 이 액션을 하고 이때는 이 액션을 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확실히 신규 유입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규칙이 좀 많이 무너졌다. 어떻게 뭐 우왕좌왕했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타이밍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뛰어들 타이밍이 아닌데 자꾸 슬램을 한다던가 막 돈다던가, 옛날에 그 철저하게 지켜졌던 그런 슬램의 룰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희미해지고 있구나라는 희미해지고 조금 이제 옅어지고 있어. 물론 이제 자기 자유롭게 노는 거는 뭐 좋겠습니다만은 일본 갔다 왔잖아요. 딱 장갑을 끼고 목장갑 끼고 목장갑 끼나요? 딱 진두지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손짓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해 주시는 분들, 지휘하시는 분들이 펜타에도 있었어요. 관객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관계자처럼 뭐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만 뭐 그게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고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이런 건 얘기는 아닙니다. 그 깃발을 드시는 분은 그런 거를 좀 뭐랄까 이 책임감, 본인이 이 중심에 있고 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들 필요는 있다. 이거 일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굉장히 제가 좀 의무감과 진짜 빡빡하게 구네요 진짜. 누가 아재 아니랄까봐 진짜 로페 꼰대 같은 느낌 진짜. 저번에 이제 펜타 영상 찍고 네네. 많이 좀 인사 좀 해주셨습니까? 전혀 아무도 모르던데. 영상이랑 또 현장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한 번도 안 계셨습니까? 한 번도 안 계셨어요. 그래요? 네. 이번 부산 락페 때는 그럼 또 한번 네, 뭐 저 열심히 오늘 해서 만약에 뭐 인사해 주시는 분 계신다면 뭐 가볍게 뭐 맥주라도 한 잔. 부산 락페 오시는 분들 평론가님하고 같이 슬램하는 분들이 생겨서 나중에 그분들의 그 댓글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선암님 슬램 잘하더라. 그렇게 정말 질서 정연한 거 추구하더니 개욕 먹겠다. 저번에 펜타포트 엘르가든 만나시고 네, 인터뷰까지 이제 또 하셨잖아요. 백스테이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라운드 인터뷰라고 하면 이제 다수의 인터뷰어가 참여해가지고 이제 질문 하나씩 던지는 그런 식인데 눈치 안 보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즘에 대중음악 웹진 이즘에 인터뷰가 올라가 있는데 거의 거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한 질문이 8할 정도, 7, 8할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메리미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혹자는 관객분들 중에서는 이게 우리가 원하니까 즉흥적으로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하려고 했고 옛날 생각나는 CM송 기억나요? 한국어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경험이 많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잘 느껴졌던 그런 대목이 저는 메리미를 연주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연 기억이 좋게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도 워낙 좋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산 락페 얘기를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드디어 이제 부산 락페 얘기.
현암님은 이제 부산 락페 이제 경험이 언제 가셨죠? 저 이제 뭐 19년도에 한번 이제 처음으로 유료 전환됐을 때 그때 가봤는데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1박 2일로 잘 이렇게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케미컬 브라더스랑 코트니 바넷이 떠서 그때 저 코트니 바넷 음악을 잘 듣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잘 오기 힘든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부산도 여행도 한번 하고 같이 놀다 오자 싶어가지고 그때 사실 우리 시스템 오버 다운이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스템 오버 다운 하면은 뉴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염원했던 그런 네네. 아티스트고 이게 뭐 행정상의 착오로 네, 인해서 취소가 됐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수습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도 G.O.D가 이제 그 다음 헤드라이너로 섭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함부로 웃으면 안 돼. 뭐 근데 좀 아쉬웠죠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스템 오버다운이 온다라는 기대감 이런 게 분명히 컸고 대체된 아티스트가 G.O.D라는 게 너무 성향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취소되더라도 뭔가 그런 성향의 아티스트가 오기를 바랬었는데 어쨌든 뭐 충분치 않은 예산 안에서 뭐 시스템 오버다운 같은 뭐 정통파 레전더리 밴드를 섭외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제 뭐 의도는 좋았다. 의도는 좋았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오버다운이 온 것보다 더 흥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을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화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시스템 오버다운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안 와요. 잘. 입만 이제 아, 요것만 댓글만 네. 하는 거지. 사실 오히려 움직이는 사람들은 팬덤이니까. 네. 분위기나 네네. 뭐 시설이나 그때 당시에 느끼셨던 점은 어떠셨어요? 거기도 이제 주변이 탁 트여 있으니까 공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풍광이 굉장히 좋았고 대선 소주가 저는 대선 소주. 대선 네. 소주 부스가 아 이게 있어서 정말 부산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주의 상징성이 되게 크구나 어느 순간 되게 커졌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즘에 라이브 레포트를 썼었는데 아. 그 올해 페스티벌 씬의 진정한 승자 이렇게 네. 적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사실 페스티벌 씬이 엉망이었어요. 지산이 3일 전에 취소되고 아, 그때 맞다, 이제 맞다. 시즌 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라인업도 엄청 부실했는데 맞아요. 거기다가 3일 전에 취소가 되면서 난리가 났고 펜타는 주관사 선정 그때 이제 바뀌면서 그때 경기일보로 바뀔 때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어수선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던 시기였어요. 페스티벌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객 입장에서는. 근데 부산이 정말 안정적으로 페스티벌을 잘 치러내면서 한 줄기 희망으로 한 줄기 빛으로 좀 다가왔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저도 그때 가보고 나서 그러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사실은. 네. 뭐 라인업 이렇게 이슈도 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쵸.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탁 트인 그 공원에서 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재밌게 즐겼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죠. 이 어쨌든 지방 거점 페스티벌이라는 게 좀 드물잖아요. 유지가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해외 아티스트를 포함한 양질의 라인업으로 이제 유료화가 되면서 성향이 좀 바뀌긴 했죠. 이전에 정말 매니악한 하드락, 메탈 이런 쪽의 라인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좀 대중적인 페스티벌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보였던 점프! 전주에서 네네네. 하는 점프랑 이 부산 국제로페는 앞으로도 쭉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굉장히 서울 중심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또 라인업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헤드라이너가 이제 두 팀이 공개됐잖아요. 네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객분들이 나뉘고 있어요. 난 이게 마음에 든다랑 마음에 든다라기보다는 난 상관없다. 상관없다. 뭐 어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랑 락팬데 어떻게 이러냐. 뭐 이런 양분화가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느 페스티벌이나 요즘 네. 이 페스티벌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네. 많이 바뀌었잖아요. 강성의 팀들 데려와서 흥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도 이러한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닉스, 키드라로이 어떻게 보면 다 월드와이드급 뮤지션이고 저는 네. 이 라인업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특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록밴드도 있고 프로그램 출신 밴드들도 섭외가 되어 있고 부산 출신들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그 아이돌급 성향의 그런 치우침 없이 잘 어우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기존 부록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좀 너무 파퓰러해지고 헤드라이너에 키드라로이가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힙합 뮤지션이 왜 부록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에 대한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직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은 아쉽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밴드들이 있을 텐데 자꾸 이제 너무 말랑말랑해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정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강원 록 페스티벌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흥행이 안 돼요. 그 해 하고 망하란 얘기잖아요. 그건. 또 나왔다 강원라. 이런 페스티벌 성향 전환이 못 믿을 수는 있는데 이런 행사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간 브록은 항상 최선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나 어쨌든 조건 하에서 굉장히 잘 꾸려낸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즐긴다는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댓글로 하시는 분들이 안 옵니다. 워리어분들은 잘 안 와요. 잘 안 온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 댓글상에는 더 많이 보이니까 이것이 뭔가 전반적인 의견인가 흐름인가라고 전부 그런 보시지만 것처럼.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지금의 라인업에 더 매력을 느끼시고 오시는 신규 유입층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이 행사가 꾸준하게 유지되려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뭔가 빡센 메탈 그런 쪽의 팀들을 주력으로 하는 페스티벌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락 페스티벌도 좀 신규 MG라고 부르면 또 싫어하는 MZ 세대들. MG는 좀 10대에서 이제 20대 사이의 세대들이 이제 락 페스티벌을 왔을 때 사실은 그분들은 상관 안 하잖아요, 잘. 상관 안 하죠. 네. 지금 어쨌든 페스티벌을 찾는 대다수의 관객층이 거의 20대 초중반 대중을 타깃으로 해야지 기존의 강성의 부록을 떠올려줬던 분들을 하기에는 그분들의 파이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는 적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오는 관객층을 타깃으로 해서 라인업을 짜낼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악 물고 불악을 되게 대변 중이신. 근데 저는 입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솔직히 저는 그냥 중간 입장이에요. 저도 100% 이게 막 무조건 좋은 라이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악 관계자, 불악 측도 이해되고 관객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사실 뭐 선남님도 그렇잖아요.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네. 키드 라로이가 헤드라이너로 서는 거에서 불만을 표할 수 있죠. 저도 조금 더 밴드가 쓰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좀 존중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응원을 해주면 조금 더 만약한 그런 밴드들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어찌됐건 결과는 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 라인업이 지금에 와서 변하지 않으니까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마디라도 더 드리는 게 그렇죠, 그렇죠. 맞는 거니까. 네. 토요일 라인업부터 네. 이제 보시면은 메인 헤드라이너인 피닉스, 네. 프랑스 밴드입니다. 프랑스 프랑스 밴드고 뭐 이게 락페라고 하기에는 락페가 맞아요. 피닉스라는 밴드만 봤을 때는 너무 밴드인데. 너무 밴드고 국내에서는 사실 인지도가 네.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월드와이드 네. 밴드고 국내 내한 공연도 몇 번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팀이고,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사랑왕도 토용역이 되나요? 사운드 트랙으로 쓰였던 그런 노래들, 그래요? If I Ever Feel Better나 Too Young 이런 노래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이후에 뭐 울프강 아마데우스 피닉스 같은 앨범도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히트하기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그 궤적을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새 앨범이 발매되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하기 때문에 지나간 밴드가 아니다. 아직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현재 진행, 이날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헤드라이너까지 좀 관람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줍잖게 네. 이제 나무위키 이런 데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그 밴드 하시는 분이 네. 다프트 펑크의 그 멤버들하고 옛날에 밴드를 같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달링이라는 네. 밴드를 네네. 그 다프트 펑크 2명과 지금 여기 피닉스의 그분하고 셋이서 굉장히 옛날이겠네요. 그럼. 네, 굉장히 옛날에 어떻게 보면은 다프트 펑크와 어떤 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피닉스가 밴드지만 약간 밴드 외에 약간 신스팝이라던가 전자악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에 뭔가 신빙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프트 펑크가 해체가 아쉬운 분들은 아. 피닉스라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쥐어짜기식 충격이 추천을. 피닉스 이제 밑에 있는 그 라인업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새로울 건 없어요. 네. 사실은 네, 뭐 있으면, 당연히 있을 분들도 네. 계시고. 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부산 록 페스티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 밴드 풀이 좀 한정돼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내일 이승윤, 페리빅 버튼, 세이수민은 이제 부산 출신 팀이기 때문에 부산 출신 뮤지션들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기용하려고 한다는 점. 일요일에 뭐 소음발광이라던가 스카웨이커스도 다 부산 출신 그렇군요. 팀이기 때문에 지역 출신의 뮤지션들을 조금 이렇게 챙겨주려는 느낌이 있다. 저는 근데 세이수미라는 밴드가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메인 스테이지에 올랐잖아요. 그쵸. 이거 자체도 되게 뭔가 뿌듯하거든요. 아, 그쵸. 세이수미가 워낙에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반응이 오는 팀이고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에서 많이 알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무대 하나쯤 맡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승윤 저번에 말씀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쁘시겠네요. 이승윤은 여러 군데에서 록 페스티벌에서 이름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관계자들에게도 스타성이나 흥행적에서도 파급력이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꺼내들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아닌가. 뭐 내일이 이제 피닉스
바로 전에 이제 헤드로 올랐는데 네. 요거는 사실 당연하다고 봐요, 저도. 그렇죠. 당연히 이제 내일이 이슈가 있었죠. 브록에서 이제 전기가 나가. 정전 사고가 네. 어마어마한 게 있었습니다. 다들 내일이 보살이다. 그리고 이제 팬들이 정말 두 눈 치켜뜨고 볼 거란 말이지. 브록 쪽에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예. 올해로 만회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이번 내일 공연 때는 공연 그 설치하시는 관계자분들이 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엄청. 2번, 3번 확인하시지 않을까. 예. 이제 그 작년에 신인 경연 프로그램, 여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인 경연 프로그램에서 선을 보인 팀들, 뭐 스킵잭이나 카디라던가 지소크리 클럽 뭐 이런 팀들도 이제 메인에서 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신인 발굴에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이 이제 그린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네. 작년 그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무대가 서브 무대인데 네네. 뭐 제 생각엔 뭐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부락 측에서는 좀 작았다고 느꼈는지 올해는 그린 스테이지 자체도 메인급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스테이지가 2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라인업을 보면 10피트가 네. 올라와 있습니다. 템피트 올해 정말 열리라는 저번에 KBS 어딘가 KBS 아리나에서 단독을 네. 했었고 제가 갔었죠. 네. 근데 진짜 딱 어울리는 정말 놀기 좋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록 페스티벌에서의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밴드입니다. 슬램덩크로 알게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락에 음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팬덤 형식으로 이제 약간 템피트 팬들이 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슬램덩크로 유입돼서 네. 이제 10피트로 이어지는 네. 그래서 내 안에 갔더니 약간 다들 이제 락 공연에는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 보여요. 아 그렇죠. 꼭 음악 팬이 아닐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템피츠가 일본에서 봤을 때는 진짜 난리가 나요. 아 엄청 막 부딪히고 막 슬램하고 서클 만들고 원래 그런 밴드니까. 난리가 나는데 그날은 한 번도 서클 만들어지지도 않고 정말 조용히 다 응원하고 뭐 아이돌 막 공연 보듯이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사실은 밴드 본인들도 되게 신기했을 거다. 어쨌든 이날만큼은 진짜 템피치 페스티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무대가 될 거다. 템피치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본인들이 페스티벌 주최도 하거든요. 교토 제작전이라고. 거기가 그 진짜 정도구나. 빡세. 슈즈라는 노래에서 애들이 다 신발을 다 던지는 거야. 무대 쪽으로요? 아니야, 그냥 서로 관객들이 그 큰 데서 신발을 막 상대편을 막 다 던지는 그 장관이 저는 아직도 충격적으로 우와, 남았어요. 그 신발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 뭐 어떻게 찾았겠지. 근데 템피시라는 밴드는 워낙에 많은 강성의 팬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내 한때는 너무 조용했으니까. 막 극장에서 공연하고 이랬을 때 어. 사람들 막 그냥 그쵸, 조용히 그쵸. 이렇게 했는데 KBS 아레나 때도 뭐 슬램도 없었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브락 이번에 가실 슬래머분들 본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딱 템핏이 딱 보여주기 좋은. 딱 보여주기 좋고 그러면은 한 곡 딱 추천해드리면은 미리 예습하기 좋은 리버 같은 노래. 리버라는 곡이요? 리버 아. 한번 리바 이런 노래인데 한번 마지막에 따라하기가 은근히 좀 헷갈려요. 아 그래요? 찌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맛에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올해 워낙에 나이트 댄서가 히트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라이징하는 느낌. 곡의 화제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인스타각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맛에를 한번 아. 보시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쇼츠로 뜬 또 스타기도 하고 실제로 공연도 뭐 재밌습니까? 공연도 괜찮아요. 이제 그래요? 살랑살랑 이렇게 흥얼흥얼 트렌디하고 잠시 쉬어가는 그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거고 세션들 연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리스트로 그 일본의 어썸시티 클럽이라는 팀이 있는데 아 그 팀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모리 씨가 그때 세션으로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같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페스티벌 셋이 네.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한국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팀은 그린스테이지 한로로 한로로 여자 그 솔로 싱어송라이터 록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음악이 좋았어요. 요즘 뭐 여기저기 페스티벌에서 계속 이름이 나오셔가지고 나오죠, 이름이 나오죠. 좀 특이해서 네. 혹시 음악 스타일이 어느 스타일이죠? 꽤 디스토션 장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감성적이고 섬세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페스티벌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FT 아일랜드 보시고 조금 뭐지? 하셨을 텐데 저는 FT 아일랜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FT 아일랜드를 한번 봐라. 편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봐라. 다 날아갈 것이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드해요. 정말 하드하고 파워풀하고 멤버들 연주도 네네네. 굉장히 좋고 특히 이용기 씨가 워낙 노래 잘하잖아요. 솔직히 여기 가창력으로 비빌만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이용기 씨. 맞아요. 솔직히 노래 잘하십니다. 노래 잘하고 저 17년도인가에 한번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와 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물론 한국 시장에서
밴드가 성공하려면 말랑말랑한 노래들, 사랑아리 같은 노래들, 어쩔 수 없이 그런 노래들을 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이 팀도 어느 정도 연차 쌓이고 본인들이 이제 자기 주도권이 생기면서 5집 이후부터는 하드하게 정말 걸맞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앨범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공연 한번 꼭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바레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슬램하기 좋은 노래가 아닌가. 그렇죠. 기존의 사랑아리 같은 노래들을 할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일부러 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디오헤드 크립처럼? 네, 뭐 그렇죠. 이제 너무 이게 락페 안 맞는 노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아리가 나와도 아마 슬램을 하실 것 같아요. 그 깃발 부대 분들은. 그 와중에. 근데 워낙에 또 익숙한 노래들이 의외로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자, 이제 그 밑에 뭐 데이식스의 0K라고 있는데 네네. 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영케이도 음악 잘해요. 이번 앨범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워낙에 싱어송라이터로도 활약을 하고 있고 넥시스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뮤지션으로서의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식스라는 그 밴드의 멤버 그쵸, 솔로로 나오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뭐 JYP 소속 밴드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아, 그렇구나. 데이식스 앨범이 첫 번째 제가 1집을 정말 잘 들었어가지고 이즘 리뷰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쓴 리뷰가 있을 텐데 오. 제가 올해 앨범으로 뽑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앨범은 기본적으로 아이돌이란 편견 가지지 마시고 무대도 한번 관람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밑에 있는 게 이제 해외거든요. 부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뭐 동남아나 나가서 이스라엘 밴드까지 이렇게 섭외를 하는 약간 월드와이드적인 측면. 엄청 생소한 밴드잖아요. 저도 거기는. 잘 몰라요 사실. 예. 네, 저도 뭐 하이프스, 뭐 틸리버즈 이런 데는 태국, 예. 중국에서 오는 뭐 다이 프롬 소로우나 플루 같은 밴드들은 필리핀에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팀들을 소개하는 형식의 약간 그런 무대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뭔가 뮤지션을 많이 데려온다는 측면도 있지만 뭔가 다양성 측면에서의 아. 그런 활로를 꾀하고 있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밴드들도 페스티벌 연계해서 많이 해외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이제 라인업을 볼 텐데요. 키드라로이. 네. 서머소닉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얘기를 좀 빌어보자면 네네. 굉장히 락킹하게 정말 락 공연처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네. 너무 편견 가지지 마시고 왜 래퍼를 데려왔냐? 사실 이런 말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뭐 서머소닉도 캔드릭 라마 뭐 다 서고 후지도 리조가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락 외에도 얼마든지 헤드라이너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점점 락 페스티벌이지만 음악 페스티벌이 되어가는 추세잖아요. 요즘은 어디든 가든 리조가 뭐 락입니까? 팝이지. 그래도 이제 뭐 시대 흐름이란 게 저도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네. 즐기는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얼마 전에 또 포스트 말론도 보고 왔거든요. 아, 며칠 전에. 네네. 그거 봤을 때도 포스트 말론도 이제 포스트 말론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걔 힙합 하는 애 아니야라고 하시잖아요. 문신하는 거 보니까. 그쵸, 그쵸. 근데 막상 공연을 보니까 락 장르나 힙합 장르나 그냥 중간에 그냥 음악 락패도 섭외되는 이유가 있긴 있더라. 자, 그 다음 바로 밑에가 새소년 실리카겔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하고 밴드 씬의 중심에 있는 신진 세력들이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밴드 씬에서 잘 나가는가, 유명한가를 보고 싶으면은 이 삼락 스테이지의 허리라인이 그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그렇네요. 근데 같다는 딱 모여 있네요. 네. 그렇게 세 분이.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꺼맥스. 꺼맥스는 우리나라 밴드입니까? 꺼맥스 우리나라 밴드죠. 여러분 옐로우 몬스터즈, 옐로 몬스터즈랑 또 하나 있잖아요. 무슨 소닉 스톤즈. 소니스톤즈. 그러니까 원래 이용원 씨가 정말 우리나라 펑크의 전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 같은 존재고 꾸준히 음악을 해왔는데 이제 팀을 계속 바꿔오긴 했지만 항상 우리나라 펑크 씬에는 이용원 씨가 있었고 이제 꺼맥스로 예전에 일본에 진출해서 꽤 크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앨범이 10만 장 정도 나가기도 하고 2019년에 이제 일본인 member를 받으면서 이제 3인조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어떻게 정통 펑크입니까? 아니면 정통 약간 완전 정통이에요. 완전 정통. 완전 정통이에요. 예. 아, 이때 땀 냄새 장난 아니겠네요. 아, 그럴 거예요 아마. 정말 놀기 좋은 이 전체 삼락 스테이지 중에서 이때가 제일 놀기 좋을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실리카겔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잘하죠 음악 트렌디하게 잘하는데 사실 제 취향하고 막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노페인이나 이런 노래들은 저도 좋아하고 지금 앤썸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세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밴드들이 나아갈 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 아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갈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린 스테이지에 이제 뉴 호프 클럽이 메인으로 올라왔는데 네. 이 페스티벌 전에 우드스탁 우드스탁에 이제 섭외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다가 취소되면서 네. 줍줍했다. 뭐 영국 출신 밴드고 우리나라에 꽤 팬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파퓰러한 팀이긴 한데
얼마 전에도 내한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기반이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그린 스테이지 헤드라이너로서 좀 초청이 된 게 아닌가, 또 흥행적인 측면을 좀 고려한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스파이어랑 널바리치. 스파이어 오랜만에 한국을 오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한국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팬층을 점점점 늘려나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보컬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컬이 바뀌었고 이제 원래 이케가 어떻게 보면 팬덤의 핵이었는데 작년 3월에 탈퇴를 했고 활동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탈퇴를 하고 지금은 오디션을 통해서 뽑힌 요스케라는 보컬이 새롭게 합류해 있다는 사실을 좀 그럼 목소리 완전 바뀌었나요? 목소리도 좀 달라요. 예.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 같은 노래를 불러도 확실히 그 느낌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스파이의 음악을 좋아했던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케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옛날 곡을 할 거예요. 요스케 체제로 신곡이 별로 나온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예전에 했던 곡들을 할 테지만 함께 한 노래가 꽤 괜찮더라고요. 트렌디해진 측면이 있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스파이에어를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딱 정도. 들으면 일본 밴드 스타일인가요? 이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팝락이에요. 예. 애니메이션 오프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실제로 애니메이션 타이업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리고 이제 널바리치는 블랙뮤직을 아. 기반으로 하는 팀이고 자미로콰이가 떠오를 법한 그런 그루브한. 예, 원래 일본 음악이 요즘에 최근에 나온 팀들은 막 락 편성으로만 하는 팀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 진짜 많이들 힙합이나 R&B나 이런 데에서 하이브리드 음악들을 하는 밴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 널바리치는 이제 JQ라는 멤버가 하는 1인 오. 밴드에 가까운데 JQ도 어떻게 보면 자미로콰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그렇네요. 할 수 있겠죠. 예, 오.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빡센 분위기보다는 흥얼흥얼 자유롭게 놀다가 중간중간 점프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팀입니다. 밑에 보면은 유어니스도 사실은 일본 밴드예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맨날 가타카나로 보다가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너무 어색해가지고 유어니스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제이락 연주력이 좋아요. 연주력이 좋아서 그런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곡들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유명해진 곡들은 좀 발라드, 그러니까 슬로우 템포의 노래들이 많아요. 아, 일본 밴드들은 이런 식으로 러닝타임을 이끌어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기에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브록 나이트라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구성이 좀 특이해요. 토요일 이디오 테이프가 글렌체크로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항상 보는 밴드.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밤에 전자음악의 요소가 있는 팀들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렇네요. 클럽처럼 이렇게 놀도록 아. 하지 않을까. 근데 올해도 뭐 저는 펜타고스 이디오 테이프를 봤습니다만 진짜 이디오 테이프 볼 때마다 사람 미치게 하는 곡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 자기들 곡을 하는 게 아니고 댄스를 짜와가지고 네. 쭉 그거를 틀고 마지막에 히트곡만 한 두세 곡 정도 하는 그런 식이었어가지고 완전히 클럽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정말 이번에 그 댄스 파티 분위기로. 뭐 글렌체크야 뭐 이런 쪽으로는 워낙 정평이 나 있으니까, 또 타이거 디스코 같이 와가지고 또 춤추는 이거 있잖아요. 기대해볼 수 있겠네. 네, 맞아요. 이거 같이 춤추는 그런 장관이 펼쳐지지 않을까? 다 기본적으로는 락 사운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전자음악의 요소를 도입해서 조금 더 놀기 좋게 만드는 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라인업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쨌거나 일본 밴드, 뭐 중화권 밴드, 태국 밴드, 좀 저는 부산 락페가 이거를 점점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나라 아시아권의 뮤지션들을 그렇죠. 더 많이, 내년에는 더 많이 섭외해서 일본 밴드 하면 불악, 중화권 밴드면 불악, 약간 이런 특징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뭔가 쇼케이스 같은 그런 네. 측면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다. 뭔가 경쟁력, 차별화 이런 네, 측면에서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름을 알리려면 부산 록페를 거쳐야 돼. 아. 뭐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 나라 분들, 관광객분들도 보러 오고. 그쵸. 이번에 선남님이 부산 락페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참여하시잖아요. 예, 뭐 루키즈 온더 불악이라고 신인 뮤지션들 이제 경연하는, 뭐 이제 내부 심사해서 이제 뽑는 거죠. 뭐 헬로루키 같은, 뭐 펜타도 이번에 했었지만 뭐 상위를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현장에서도 아마 심사를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예선은 심사를 이미 보셨다고 들었는데 끝났고 이제 타임 테이블에도 이제 그 팀들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게 뭐 팻말 든다든지 이런 아니, 건 그런 건 없어요. 뭐 이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쉽다. 이게 뭐 슈퍼스타 K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히든 스테이지 오셔서 신인들에게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좋은 팀들이고 네. 이런 팀은 괜찮네 하면은 여기저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마지막으로 노래방 스테이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MC를 보기로 했는데 네네. 성함님도 오셔서
한국 땡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락 페스티벌에서 이제 본 적이 없는 무대거든요. 근데 해외는 이게 있잖아요. 해외에서. 해외 페스티벌은 사실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 그게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거기 분들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아마 많이 오셔서 자기가 평소에 부르고 싶었던 락 음악 마음껏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부산 락 페스티벌 라인업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이제 저도 가야 되니까 저도 미리 좀 살펴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펜타 때 워낙에 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좀 부담도 있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고 좀 이번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을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또 안 가려던 분들도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제가 이번에 부락 가서 또 브이로그 찍으면 선업님 이제 평가하는 것도 멀리서 찍을 거거든요. 땡겨가지고 중으로. 예. 네, 또 인터뷰 좀 한번 해주세요, 중간에. 예, 뭐 좋습니다. 부산 락 페스티벌 많이 와주시고요. 오셔서 선업님 저 많이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댓글도 많이,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의견도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여러분, 부산 락 페스티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